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희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용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의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합건물이란 구조상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소유권을 가진 건축물로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점포, 사무실 등의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지난 2월 개정되어 9월부터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치단체장이 50세대 이상의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비와 회계감사를 비롯한 관련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이 마련하는 표준규약에 근거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 보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합건축물법에서 명시한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과 인천 두 곳에 불과합니다. 대구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지는 못하였지만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조례나 표준관리규약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과 창원시 공동주택관리감사에 관한 조례를 통해 관리비 등의 사용 내역을 비롯한 운영 전반을 관리 감독받는 것과 비교하여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입니다. 저는 아직 미비한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조례의 마련과 이에 따른 계획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속한 조례 입법과 계획 마련을 통해 집합건물의 소유자나 세입자가 하루라도 빨리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집합건축물의 특성에 맞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집합건축물 가운데 다수는 노후한 소규모 아파트로 대단지 아파트와 비교하여 영세한 운영 환경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계장 무작성과 같은 의무에 대한 안내와 관리인 교육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과거 아파트 관리비 빅데이터 분석과 같이 관내 집합건물의 관리비 분석을 시 차원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우리시는 행정자치부의 공동주택 분야 표준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관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종합관리비, 인건비, 전기료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당시 조사 대상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관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150세대 아파트 단지 혹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동일한 분석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의 제정 이후 법률이 명시한 제출 자료를 취합하여 인근 지역 유사 규모 건물의 수선 적립금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면 기본적인 정보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별 건물 특성에 맞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이 주거 용도에 집중되어 있으나 집합 건축물의 경우 상업용과 업무용, 공업용 집합 건축물이 존재합니다. 특히 창원의 경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는 지식산업센터가 다수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합건축물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한 관리 점검이 필요합니다. 값싼 월세를 앞세우는 일부 소규모 주택 가운데 일부는 반대급부로 과도한 관리비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에 국토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 기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 9월 발표하여 월 10만 원이 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과 사회초년생이 소규모 주택을 많이 찾는다는 점에서 불투명한 관리비의 징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점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에 대한 공개를 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주거권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기 좋은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합건축물법의 개정은 이런 살기 좋은 주거 생활을 위한 관리 체계를 집합건물에까지 확장한 것이 아니라 짧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우리 시와 시장님께서 시민 모두가 안정된 주거 환경과 살기 좋은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촉구하며 저희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